You got some rich love. Just say hey man. 초보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대 거에서 탐험하기 세 번째 코빗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코빗 사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개부터 해서 코빗의 장점까지 제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으로 이번에는 좀 다뤄보겠습니다. 장점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장점 할까요? 슬래시 단점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코빗 저 좋아합니다. 그러면 일단 코빗은 2013년 7월에 창설이 됐어요. 코빗이 또 하면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유일한 장점 아닌가요? 아, 전 코빗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7년 9월에 넥슨이 코빗을 인수했다고 기사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박이죠. 912억 원의 그 지분, 그 지분. 대표의 지분이 이제 가져갔는데, 사실 하루 거래량을 보면은 하루에 약 한 500억 원 정도. 그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16위라고 여기 보시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지금 3대? 그렇죠. 국내 흔히 우리가 말하는 3대 거래소인데 그 3대 거래소 중에서도 최초이자 하지만 거래량은 가장 작은 3명 중에서 3명 중에 가장 작은 그런 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하루 거래량이 약 한 10,000 비트코인 정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약 한 5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코빗이 저도 참 좋아했던 거래소인데 그 최초이자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쭉 그렇죠. 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피존이라든지 빗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없이 무사히 넘어오는데 그만큼 발전도 없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봤을 때 제가 첫 거래를 할 때 처음으로 썼던 거래소가 코빗이거든요. 그쵸. 저도 뭐 거래량 이런 거 그때는 모르니까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쵸. 딱 들어갔을 때 UI를 딱 홈페이지를 봤을 때 뭔가 믿을만한가? 네. 그냥 디자인 측면에서. 그쵸. 근데 그때는 봤을 때 뭔가 제일 믿을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그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믿을만하죠. 이 지금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킹 사건이 크게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안도 믿을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참고사항에 이제 제가 기타 자산이라고 넣어놨는데 사실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유용한 기능이었죠. 왜냐면은 당시에는 리플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리플이나 제트캐시, 대시, 모네로, 스팀 이런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국내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폴로니엑스로 보내고 비트렉스 보내는 게 지금도 많은 사용자분들이 두려워하시지만 그쵸. 그때는 더 두려웠어요. 그렇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아는 사람도 되게 적었고 네. 그럴 때는 뭔가 다른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막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네. 살려면은 기타 자산 알트코인 여기 들어와서 그렇죠. 사야 됐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 단점이 큰 단점이 있죠, 송현창 씨?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매도 매수 가격이 이제 코빗에서 정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매수 가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일단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그래서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된다. 팔고 살 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랑 폴로니엑스나 비트렉스에서 똑같은 뭐 코인을 거래할 때 그 가격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매수를 할 때도 그렇고 매도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기타 자산은 과거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다루지 않은 코인들이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처음 이 거래소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리플, 라이트코인 다른 거래소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렇게 24시간 높은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제트캐시 29만 7천 원에 사가지고 30만 5천 원에 이렇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많은 발전 예전에는 되게 좋은 기능이었는데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게 있다. 발전이 없었다라고 제가 근데 또 재밌는 게 코빗이 그 비트코인 캐시를 가장 먼저 상장시켰잖아요. 가장 먼저 그렇죠. 예고도 없이 그냥 팍 해가지고 그날 아주 그냥 대한민국이 들썩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2002 월드컵이었어요? 제가 땅을 여러 번 쳤거든요. 그래서 들썩거려. 기뜸 좀 해주고 이런 거 하면 진짜
다들 먹고 살자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빗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크게 딱 써 있죠. 이 화면을 보고 성진 씨가 처음에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좀 달랐어요.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아, 더 좋아졌나요? 네,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모바일 UI가 가장 좀 제일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용하는 네, 인터페이스가 처음 좋았던 것 시작했을 때. 같습니다. 있어 보였죠. 뭐 편했다기보다는 좀 있어 보였죠. 그때 좀 많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코빗 거래소에 좀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시세와 트레이딩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시세를 누르시면은 그 코인원 프로 차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이런 거래, 저도 초창기 거래할 때는 이 그래프를 많이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하기도 용이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30분, 1분, 1시간, 하루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임 인터벌을 통해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캔들스틱도 되고 맞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코빗 차트로 전환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정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들 좀 눈에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캔들스틱도 좋긴 한데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데 좀 용이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려면 이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이렇게 5가지 코인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거래하는 방법은 다른 거래소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체결 내역 여기 현재 시세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코빗이 그래도 다른 거래소보다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편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래소는 들어가서 매수를 누르고 네. 가격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빗은 매수 매도가 한 번에 다 이렇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급박하게 꼭 사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매수 매도를 잘못 누른 거예요. 저는 매도를 눌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로 그대로 진행이 돼버려서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버리는 그런 게 조금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좀 그런 걸 할 때 조금 코빗의 이런 UI가 좀 더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여기 유형을 보시면은 다른 거래소랑 똑같이 지정가가 있고요.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에 사겠다, 메이커 테이커 피가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코인원에서는 안 됐었던 여기 시장가가 여기서는 지금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 간에 현재 가격에 팔겠다 또는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스탑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탑 주문은 쉽게 얘기해서 예약 거래입니다. 예약. 빗썸의 예약 거래랑 비슷한 그렇죠. 거죠? 빗썸의 예약 거래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느 가격과 그런 것들을 정해 놓으면은 그게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예약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빗의 이제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기타 디지털 자산도 이 거래가 가능한데, 여기는 다른 코인들과는 달리 매도 매수 뭐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정해져 있는 가격에, 코빗이 사라는 가격에 아닥하고 사야 됩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지금 다른 거래소랑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모네로를 한번 봐볼까요? 아니면 라이트코인? 뭘 한번 봐볼까요? 라이트코인 한번 보죠. 라이트코인 한번 보죠. 라이트코인 지금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저희? 저희 매수할 때 63,387원입니다. 일단 타 거래소에서 59,590원에 지금 살 수가 있어요. 성진 씨 카메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현재 빗썸이죠. 이 거래소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59,000원대에 사실 수가 있어요. 파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 기타 자산을 통하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수 있죠? 지금 매도할 경우에는 58,768원, 매수할 때는 63,387원입니다. 이거 다른 타 거래소에서 지금 시장가로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야 되고 싸게 팔아야 되고 거의 한 2% 정도 차이 나나요? 그럼 계산해 보시죠. 2%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계산을 각자 하는 걸로 하여튼 하시고. 근데 뭐 소비자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저는 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기능이었는데 왜 이거를 발전을 안 시키고 이렇게 했는지 그게 좀 답답합니다. 뭔가 저희가 그때 코인원 인터뷰할 때도 들었다시피 많은 코인을 상장을 시키면 그렇죠.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좋긴 한데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코인을 상장을 시킬 수 없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는 것 같고. 네, 사이트 안전성이나 뭐 거래량이나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타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 클릭 주문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캐시를 예를 들어 내가 거래를 하겠다. 이걸 클릭 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격에 사고 팔 수밖에 없는데. 딱 여기 정해놓은 가격이 안 변합니다. 지금 안 변하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 네가 알아서 해라. 앞으로 장기적인 네. 전망을 보고 네. 네가 사는 순간 너는 선택권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빗 거래소의 이제 탐험기를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코빗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기업의 이수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 카카오랑 연류가 됐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그 두 나무의 업비트, 예, 그런 부분 같이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거래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투자금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와서도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정말 바뀔지, 특히 거래소 생태계는 어떻게 바뀔지 정말 좀 코빗은 진짜 최초의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오래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도태가 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혁신을 이제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총알이 들어왔으니까 뭐라도 하겠죠. 야, 이 가상화폐판은 진짜 한 달 지나면은 완전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빨리 됐어. 어떻게 보면 믿을만한 거래소가 많이 없었던 시절에 되게 믿을 수 있는 거래소의 역할을 해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토종 거래소로서 자부심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 특히 넥슨이 콘텐츠 이런 거 하나 진짜 잘 만들잖아요. 이제 까놓고 다시 이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다시. 아니 그게 아니라 까는 것도 까는 건데 좀 바램이 있어요 저도. 아, 맞아. 저도 제가 최초잖아요, 최초.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맞아요, 샀는데 맞아요. 제가 코빗을 통해 샀기 때문에 코빗이 이렇게 도태만 되지 말고 이제 총알도 생겼으니까 뭔가 좀 뭔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넓혀나가는데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는 누구죠?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